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수업에서도 배웠듯이 바다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이동하거나 짐을 운반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실로 다양한 배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중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배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겠죠. 하지만 세계에는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바다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크루즈선 심포니 오브 더 시. 로열 캐리비언 인터내셔널사가 소유하는 크루즈선 심포니 오브 더 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361m에 높이는 72.5m, 폭은 66m입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거인을 연상시키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이 배에는 18개의 갑판이 있어 선원 2,200명과 승객 6,6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의 동력 부분 또한 자릿수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45,000마력의 엔진 6대가 두 곳의 엔진룸에 3개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로 인해 심포니 오브 더 시는 매우 신뢰도 높고 조종이 용이한 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관이나 내부 설비에 대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요.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선내에는 레스토랑, 카페, 샵,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실내 스케이트장, 서핑 시뮬레이터와 같은 오락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층 높이의 미끄럼틀인 어비스나 진짜 나무로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는 센트럴파크도 있답니다. 구남 USS 엔터프라이즈 CVN-65. 해군의 역사에서 핵공격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보다 강력하고 중량이 크며 거대한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342m로 그 순항 속도 역시 37노트로 뛰어납니다. 이 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 배는 4,600명의 병력에 더해 2,520톤의 무기, 장비를 추가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모는 쿠바 위기 때 처음으로 외항에 나간 이후 지중해 초계 활동에 파견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베트남 전쟁에, 마지막에는 이라크의 해적 처치를 위해 참가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이 항모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임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에 있는 다른 같은 함선보다 몇 배나 긴 수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USS 엔터프라이즈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고 보수도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4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산적 화물선 발레 브라질. 산적 화물선인 발레 브라질은 동명의 브라질 광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같은 등급에서 현재 운항되고 있는 배 중 가장 큰 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철광석을 산지인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발레 브라질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배를 수용할 수 있는 항구는 세계에서 딱 10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크기도 맞지 않아 일부 운하는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배의 첫 항해는 2011년으로 당시 391톤의 철광석을 적재해 폰타나 마데이라 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항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광석의 양은 트럭 1만 1천 대의 분량입니다. 이만큼의 양이 있으면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3개는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유조선 시와이즈 자이언트. 이 유조선은 이미 바다 위에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도 이 등급에서 가장 거대한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와 비교 가능한 배는 한 척도 없죠. 유조선 시와이즈 자이언트, 좀 더 일반적인 명칭으로 녹 네비스라 불리는 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의 길이는 458.5m, 폭은 69m, 총 적재량은 600톤 이상입니다. 물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최대 선속은 그리 크지 않아 겨우 13노트,
속도는 시속 21km 정도입니다. 그 속도에서 배의 선회지름은 3.7km로 제동거리는 겨우 10km였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 이 배는 더 작은 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76년에 배를 구입하고 나서 완전히 개조된 뒤 농네비스는 기록적인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주로 원유를 운반했고요. 1986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대한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좌초했습니다. 이후 농네비스는 다시 수리를 해서 2009년까지 운용되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 MSC 글루슨. 새로운 컨테이너선 MSC 글루스노는 1919년 말 같은 등급에서 가장 큰 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길이는 400m, 폭은 60m인데요. 이건 축구장 약 4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 배는 23,756 TEU의 수송 능력이 있는데요. TEU는 화물의 수송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MSC 글루스는 TEU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압도적인 우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소유자에 따르면 같은 양의 화물을 운반하려면 보잉 747이 1360대, 대형 트럭은 1만 4,000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놀랍습니다. 이 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하이브리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저유황 연료로 전환할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MSC 글루스는 IMO 2020의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네요. 원자력 쇄빙선 전승 50년. 러시아는 북극권 국익 확보를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쇄빙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항 중이며 이 등급에서 가장 큰 배 중 하나가 바로 전승 50년호입니다. 배의 길이는 159.6m, 폭은 30m, 높이는 55m입니다. 이 쇄빙선은 이중 선각 구조로 원자로 2대, 메인 터빈 2대, 제거 가능한 블레이드 4장을 가진 스크류 프로펠러를 3대나 탑재했습니다. 선내에는 선원 106명과 승객 12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원자력 쇄빙선에 어떤 승객이 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승 50년호는 북극해에서의 선단 호위라는 주된 역할 외에 크루즈선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크루즈로 쓰일 때는 주로 북극점에 있는 보호지역인 프란츠 요시프 제도로 향하는데요. 선내 관광객들은 식당, 온수풀, 사우나, 도서관, 헬스클럽,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뗏목배 플래닛 솔라. 해운업계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사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젤, 천연가스, 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한편 거대한 플래닛 솔라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태양열 패널이 약 104kW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의 길이는 31m에 폭은 15m, 총 면적은 537평방미터입니다. 뗏목배의 크루는 6명이고 그 중에는 라파엘 도미안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스위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태양의 배를 만들겠다는 그의 아이디어에 의해 제작된 플래닛 솔라는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는 인류가 마음만 먹으면 석유의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라파엘은 태양 에너지로만 움직이는 화려한 뗏목배를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의 음악 그룹 옐로는 이 프로젝트의 스폰서 중 하나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배가 크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도 현대의 거대한 배는 그 크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틀림없이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